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내 이름은 두 개입니다. 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됐고 또 회사 들어간 지는 6개월 된 그런 신입사원 지수 씨의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좀 그런데? 하실 만한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이야기는 그 지수 씨가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왜 이렇게 기분 좋지? 뭐 이런 예상치 못한 만족감을 느끼는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잠깐의 평온함이 남편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딱 오면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지수 씨가 엄청난 내적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개인이 있잖아요. 커리어에서의 어떤 성취, 이거랑 또 개인적인 삶, 특히 이제 결혼 생활에서의 역할이나 책임감 같은 거요. 이 사이에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지, 또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인 압박감,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지? 하는 그런 정체성 고민까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수 씨 상황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밤 9시 반이 넘었어요. 사무실은 거의 비어있고 지수 씨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입사 6개월 차. 아직 뭐든 좀 조심스러운 신입인데 다음 주에 발표할 PT 자료를 만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피식 미소를 짓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뿌듯했을까요? 그럴 만도 하죠. 네. 아마 그 6개월 전에 그러니까 30살 딱 넘어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그 간절함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면접 때 혹시 기억나세요? 결혼하셨으니까 곧 아기 계획도 있으시겠네요. 이런 질문들. 네네. 그런 질문들 아직도 많이 하죠.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지수 씨가 아직은 커리어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이 일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절실함이 느껴지네요. 왜냐면 불과 한 1년 반 그 정도 전만 해도 지수 씨가 소위 말하는 백수였거든요. 계약 끝나고 나서 새 일자리를 못 구하면서 되게 깊은 무력감에 빠졌었다고 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냥 의미 없이 TV 채널만 돌리고 아니면 스마트폰만 계속 보고 그때 이제 결혼 전이니까 예비 남편이었던 민준 씨가 퇴근하고 전화해서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네, 스스로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수 씨한테 일이라는 건 이게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거고요. 또 내가 이 사회에 소속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뭐랄까, 자아 존중감의 핵심적인 원천인 거죠. 자아 존중감. 네네. 네, 여기서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이제 스스로를 좀 가치 있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마음인데 지수 씨는 특히 그 이전의 실직 기간 동안 느꼈던 그 끔찍했던 쓸모없음이라는 감정 있잖아요. 그 트라우마 같은 것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이 훨씬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한다? 이게 아니라 과거에 그 무력했던 자신이라는 어떤 유령, 그거랑 싸우고 있는 거에 가까운 거죠.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무슨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싸움 같았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 딱 새겨진 김지수 대리 마케팅팀 이 글자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글자가 아니라 네? 나는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일종의 증명서처럼 느껴졌다는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입사하고 6개월 동안 뭐 실수도 하고 꾸중도 듣고 했지만 그 과정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 느꼈던 공허함에 비하면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충만함이었던 거죠. 그렇게 일해서 막 존재 이유를 찾고 몰입하고 있던 그 순간에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균열이 딱 생기는 거죠. 남편 민준 씨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평소랑 목소리가 좀 달랐대요. 뭔가 좀 망설이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냥 나 혼자 있는데 좀 무섭다. 일찍 와주면 안 돼?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네. 그래서 지수 씨는 민준 씨가 원래 좀 겁이 많은 편이니까 그냥 무서운 거구나. 어디 아픈 건 아니네 하고 순간적으로 좀 안심을 했다고 해요. 다행이다 싶었겠네요, 일단은. 네, 근데 그 안도감이 정말 딱 잠시였어요. 전화 끝나고 바로 문자 메시지가 딱 왔는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늘 좀 이상해. 열이 막 나는 것 같고 몸이 떨려. 너무 무섭다. 빨리 와줘. 이렇게요. 어휴,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투정이 아니라 진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신호니까요. 지수 씨 반응도 즉각적이었대요. 얼굴에서 미소가 그냥 싹 사라지고 갑자기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는데 민준 씨가 안 받는 거예요. 불안감이 확 커지는 순간이죠. 그렇죠. 이때부터 지수 씨 머릿속은 완전히 이제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죠.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 일에 대한 만족감, 성취감, 이런 좋은 감정들은 그냥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요. 남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 이게 온 마음을 그냥 확 뒤덮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수 씨는 정말 다급하게 퇴근 준비를 해요. 막 작업하던 슬라이드? 이거 저장했나 어쨌나 기억도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사무실을 그냥 뛰쳐나갑니다. 네. 택시를 잡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잘 안 잡히니까 결국에는 지하철역으로 진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죠. 평소 같으면 한 2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날따라 그 길이 얼마나 멀고 또 길게 느껴졌을까요? 상상만 해도 숨차네요. 네, 지하철에 겨우 몸을 싣고 나서도 마음이 전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남편 걱정이 제일 크겠죠. 혹시 코로나인가? 아니면 잘못 먹었나? 식중독? 이러다 응급실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계속 스쳐 지나갔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수 씨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또 있어요. 아, 혹시 회사 걱정인가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머릿속 한쪽 구석에서는 계속 프레젠테이션 자료 그거 마무리 못했는데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팀장님, 부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안 그래도 신입인데 또 막 눈치 보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본인도 그런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밉고 막 화가 나는데 그 생각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단순히 지수 씨가 좀 유별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신입이라서 더? 물론 신입사원으로서 느끼는 부담감도 당연히 작용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내적 갈등이라는 개념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내적 갈등이라는 게 한 사람 마음 안에서 서로 다른 욕구나 가치 아니면 역할 같은 게 쾅 부딪히면서 심리적으로 긴장하고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수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을 돌봐야 하는 아내로서의 역할하고 책임감, 이거하고 또 인정받고 싶은 직장인 김지수로서의 욕구와 정체성, 이 두 개가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갈등이 단순히 그냥 두 역할 사이에서 시간을 어떻게 나눌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6개월 전 백수 시절 경험 있잖아요. 네, 그 쓸모없음의 기억. 네, 그 쓸모없음이라는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기억이 아직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시 그때처럼 무력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깊은 불안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마치 직장인으로서의 나를 지키지 못하면 아내로서의 역할마저도 막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공포 같은 거랄까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또 대처하는 방식에 이렇게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이게 단순히 일이냐 가정이냐 선택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거네요. 와, 듣고 보니까 지수 씨의 혼란이 훨씬 더 깊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서 드디어 집에 도착한 지수 씨. 막 떨리는 손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섰는데 집안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요. 그리고 침실 문을 딱 열었는데 침대에 민중 씨가 힘없이 누워있는 걸 발견한 거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고 땀에 젖어 있고 이불을 막 목까지 끌어 덮고 있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까 완전 불덩이 같아요. 체온계는 38.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많이 아팠네요. 네, 지수 씨는 일단 남편이 해열제를 먹었다는 말을 듣고 옆에 가만히 앉아서 손을 잡아줘요. 그리고 애써 침착하게 말을 하죠. 괜찮아, 일이야 뭐 내일 하면 되지. 지금은 당신이 빨리 낫는 게 제일 중요해. 겉으로는 이렇게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폭풍우가 치고 있는 거죠. 내일 출근해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 발표 자료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또다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 장면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많은 걸 보여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 표현하는 행동하고 속마음 사이에 그 괴리감.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도 당연히 진심이죠. 하지만 동시에 일에 대한 걱정 또한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지수 씨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인 동시에 죄책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가 나는 좋은 아내도 못 되고 그렇다고 유능한 직장인도 못 되는구나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 쉬운 순간인 거죠. 네, 밤 11시 그리고 12시가 지나갑니다. 기운 때문인지 민준 씨는 겨우 잠이 들었는데 지수 씨는 잠들지 못하고 그냥 어두운 천장만 계속 바라봐요. 그때 문득 지수 씨 시선이 두 가지 물건에 가서 딱 닿는다고 해요. 하나는 가방 안에 들어있을 김지수 대리라고 선명하게 적힌 자기 명함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민준 씨와의 결혼 사진입니다. 네, 바로 그 두 가지. 굉장히 상징적인 물건 앞에서 지수 씨는 마음속으로 깊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김지수 대리님, 그리고 민준이의 아내 지수, 나는 대체 누구지? 이 질문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를 딱 관통하는 핵심이자 지수 씨가 처한 딜레마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정체성 혼란입니다. 정체성 혼란. 네, 정체성 혼란이라는 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지수 씨한테는 직장인 김지수라는 사회적인 역할과 정체성, 그리고 민준의 아내라는 개인적인 역할과 정체성, 이 두 가지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해요. 어느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둘 다 포기할 수 없죠. 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두 역할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무게로 그녀를 꽉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완전히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제로섬 게임처럼 느껴지는 거죠. 김지수 대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쓸모없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만 같고, 또 민준의 아내로서 역할을 자제로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 어느 쪽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녀를 더욱 깊은 고민 속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갈등이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마무리가 돼요. 네, 오늘 저희는 지수 씨의 하루를 쭉 따라가 보면서 직업적 성취를 향한 어떤 열망,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의 역할, 이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의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저는 그 과거 실직 상태에서 느꼈던 쓸모없는이라는 그 상처 있잖아요. 그게 현재 지수 씨의 선택과 감정에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김지수 대리와 민준의 아내라는 그 둘 다 너무나 소중한 이름표 사이에서 어느 하나도 놓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이름표들을 붙어 있나요? 사회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역할도 있을 거고요. 가족 안에서의 역할, 혹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또 다른 정체성들도 있겠죠. 혹시 지수 씨처럼 때로는 이 여러 이름표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막 애쓰거나 아니면 어떤 역할에 더 무게를 둬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좀 버겁게 느껴지는 여러 이름표들이 공존하고 있을 겁니다. 지수 씨의 고민이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수 씨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김지수 대리라는 그 이름표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남편의 건강 문제와 자신의 커리어 사이에서 불거진 이 첨예한 갈등을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이름표들의 무게와 의미를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논의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